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양교사 위정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양교육 영상은요, 바로 포도당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3대 영양소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3대 영양소라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를 3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탄단지라는 세 가지의 영양소가 있어요.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의 영양소 중에서 제가 오늘 좀 더 심화 깊게 알아볼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우리가 가장 많이 섭취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쌀과 빵, 면 등이 있고, 그리고 간식으로 섭취하는 케이크, 탄산음료 등도 모두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탄수화물이 우리가 섭취를 해서 몸속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또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여행을 거치는지 포도당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여행을 시작해 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양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양교육의 주제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포도당의 여행, 포도당이 몸속에 들어와서 나가기까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순서를 대략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가 식품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을 지나가죠. 이 소화기관을 지나면서 우리가 먹은 식품의 영양소는 잘게 쪼개지면서 몸속으로 흡수되기에 좋은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3대 영양소 중에서 우리는 탄수화물에 집중하여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 보이는 이 단순당은 탄수화물을 가장 작게 쪼갠 단위를 말합니다. 단순당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도당이죠. 이 포도당이 몸속으로 흡수가 되면 혈액을 통해 몸속 곳곳으로 이동합니다. 이걸 혈당이라고 하죠. 혈액 속에 포함된 당 농도를 혈당이라고 하고, 이 혈당이 높으면 어떤 일이 초래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영양교육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람 몸속의 소화기관이 보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식품을 섭취하면 식도를 통해 위, 십이지장, 소장, 그리고 대장을 통해 배출되는 이 기관이 바로 소화기관입니다. 이 길을 지나면서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점차 작은 단위로 쪼개지고 그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작은 단위가 되었을 때 몸속으로 흡수가 되는 것을 흡수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바로 소화와 흡수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서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여러 소화 과정을 거치면 바로 단당류, 그리고 아미노산, 그리고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형태로 쪼개지게 되어요. 탄수화물은 다당류, 소당류, 이당류, 단당류의 형태로 쪼개지게 되고요. 우리가 집중해서 볼 영양소는 바로 이 단당류 중에서도 포도당이라고 했습니다. 탄수화물은 소화기관의 소화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이라는 단당류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단당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순당은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제목을 포도당의 흡수라고 붙여보았습니다.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사진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탄수화물의 형태는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이 수십 개, 수만 개 모여있는 가지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당류라고 하는데요. 다당류가 한번 소화가 되면 조금씩 쪼개지면서 작은 가지 형태를 만들고 그것을 소당류라고 합니다. 소당류가 계속 조금 더 소화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알갱이 2개가 모여있는 형태의 이당류가 되고요. 이당류가 한 번 더 소화가 되면 알갱이 하나로 이루어진 단당류가 됩니다. 이 단당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포도당은 장에서 흡수가 돼서 혈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을 타고 몸속 곳곳에 있는 세포들에게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가지 실험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실험은 저와 보건 선생님이 맡고 있는 보건 영양학도 동아리에서 실제로 실습을 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혈당 측정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섭외한 우리 학교 선생님은 바로 우리 학교의 명물이신 인기요정 유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가말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진짜 영광입니다. 맞아요, 쌤. 제가 유진 선생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맞아요. 정말 비싼 분이세요.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셨지만 이렇게 콘티까지 보내주신 선생님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안 받아들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저희 오늘 특별히 계약이 돼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을 모셔놓고 하려고 하는 게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혈당 측정이라는 건데요, 선생님. 혈당 측정이요? 네, 이게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잘은 모르는데 이거 당뇨 환자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 혈당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혹시 이거 피를 뽑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실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서프라이즈로 선생님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몰래 준비를 해봤어요. 피를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혈당을 측정하는 기구들인데요. 네. 피를 조금 뽑아서 조금이요? 네,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측정해보는 기구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건 선생님께 특별히 공수를 해왔어요. 이런 말은 계약 조항이 없었거든요. 피를 뽑는다는 소리는. 정말 많이는 안 뽑고 네. 조금 진짜 모기한테 물리는 정도만큼만. 네. 그래요. 오늘은 네. 이정민 선생님의 영양 수업이니까 기꺼이 피를 바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니콘 피보다 더 귀한 요정 피를 오늘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일단 공복 상태여야 돼요. 이 공복 상태라는 건 8시간 동안의 공복이 유지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특별히 부탁을 했죠. 그쵸. 점심부터 밥을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굶어서 예민해요, 지금. 맞아요. 점심 식사를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식사를 하지 말고 저희가 8시에 모이기로 했어요. 근데 점심도 많이 안 드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점심도 먹지 말라고. 씀을 이렇게 내시고 네. 제가 이 혈당 측정과 더불어서 준비한 간식이 또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바로 가당 콜라와 무가당 콜라인데요. 제로 콜라라고 하죠. 네, 요즘에 핫하죠. 네, 근데 제가 이 간식을 특별히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세상에 밥은 굶여 먹고 콜라는 주시고 네. 너무 행복하네요. 혹시 선생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이 둘 중에 네. 하나를 선생님께 제공하도록 할게요. 기왕에 밥도 굶었으니까 네. 살 안 찌게 저는 요즘에 아. 이 제로 콜라 너무 즐겨 마시고 있거든요. 쌤. 거의 홍보대사예요. 네.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당 콜라를 마시고 선생님은 무가당 콜라를 네. 마시고 그 다음에 식후 혈당을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 그럼 피를 2번이나 뽑으신다는 네. 말씀이죠? 간식을 먹기 전과 먹고 난 후 2번을 뽑을 건데 선생님 괜찮으실까요? 그렇네요. 이 콜라도 약간 피바다 색깔처럼.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지금 측정부터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네. 공복 혈당을 바로 네.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 이거 처음이라서 너무 떨려요. 네, 너무 저만 무서워요.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선생님. 네. 이렇게 혈당 측정하는 기계에 이렇게 믿는다고 안 아픈가요? 따끔이요, 따끔. 따끔이요? 네, 그래서 이 바늘 침을 바늘바. 이렇게 꽂아 넣고 네. 이걸로 이제 선생님의 피를 조금만 체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집에 가도 되나요? 못 가요, 선생님. 네. 들어올 땐 내 맘대로지만 되었기 때문에. 나갈 땐 내 맘이 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되고 지금 바로 시작해야 돼요, 쌤. 바로. 시간이 없어요. 네, 이러고 쓸 시간이 없어요. 이 소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알콜수압으로 소독을.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소독을 하고 네. 여기에 바로 잠깐만요. 네, 바로 시간이 아니야, 없어요. 소독을 좀 더 할게요. 아니, 쌤, 시간이 없어요. 여기 빨리 해야 돼요. 아니. 이게 진짜야, 쌤, 이거 빨리. 소독. 잠깐만요. 네. 어떻게. 아파요. 어떡해. 진짜 보여주세요, 쌤. 보여주세요. 어떡해. 진짜 아파. 네, 여기 진짜 아파. 오, 네, 쌤. 진짜 아파요. 일단 누가 안 아프다. 백삼, 쌤, 백삼 나왔어요. 이거 높은 거예요, 여러분. 쌤, 백삼이 나왔어요. 네.
아까 점심에 치킨 피클 먹지 말 걸 그랬어. 쌤, 백삼이 네. 나왔고 일단 저의 공복 혈당도 측정을 해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제가 복수의 펜트하우스처럼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냥 살살 해주세요. 네, 소독부터 하세요. 네, 쌤. 제가 지금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자, 이렇게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침을 끼운 침으로 바꿨어요. 네, 새로 끼운 침으로 아니, 이걸 1로 안 하고 3으로 하셨다고요. 근데 본인은 2로 해달래요. 어디 하셨죠? 세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요? 자, 갑니다. 하나, 둘. 뭐야? 아, 쌤, 한 번에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83. 83. 와, 저는 83 나왔습니다. 제가 요새 정상. 제가 더 많이 먹긴 하나 봐요. 평소에. 사실 어제 네. 많이 먹었어요. 저는 83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 혈당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103이나 나왔는데. 103이면 83이었죠? 네. 제가 20이나 더 높네요. 근데 정상 범위가 80에서 100이에요. 네. 그래서 103이 조금 높긴 한데 네. 아마 오늘 컨디션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103 정도는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고 그러게 평상시에 네. 많이 먹어요. 식단 관리 좀만 네. 하시면 금방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포기했거든요. 몸무게 20만큼 오른 거죠, 뭐. 이제 공복 혈당을 재봤으니까 네. 이렇게 가당 음료를 그리고 무가당 음료를 섭취를 해보고 네. 1시간 정도 후에 혈당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도 네. 함께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이 103 나오고 제가 83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결과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콜라를 마셔보고 이따 측정을 해볼게요. 네. 또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제로 콜라 마시는 거. 저 제로 콜라 좋아해요. 진짜요? 네, 왜냐면은 이게 살이 안 찌는 거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좋네요. 개구리 키우시나요 혹시? 아니요. 목에서 혹시 개구리? 그러면은 1시간 후에 또 봐야 되겠죠? 네. 이따 봬요. 네, 치얼. 네. 여러분들, 지금 쌤과 제가 간식을 섭취했죠? 이렇게 식품을 섭취하면 탄수화물은 소화기관을 거쳐 포도당의 형태로 혈액 속으로 흡수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혈당은 식품을 섭취하면서 올라갔다가 또 식품 섭취를 끊으면 떨어졌다가를 반복하면서도 그 정상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하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섭취를 했을 때 혈당이 올라가더라도 끝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동을 통해서 다시 정상 범위로 낮아지고 또 오랫동안 식품 섭취를 하지 않고 굶어서 혈당이 떨어지더라도 끝없이 떨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동을 통해서 다시 정상 범위로 올라가려는 작용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상 혈당의 경우 공복 시에는 80에서 100mg/dL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이고 식후 혈당, 즉 정확히는 식후 2시간 후에 측정한 혈당은 140mg/dL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식품을 섭취하고 나면 거의 1시간 이내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에는 이 140mg/dL 이상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더 정확히는 우리의 췌장, 이 췌장은 혈액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인슐린은 혈당이 높아졌을 때 혈당을 낮추기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혈액 속에 흐르던 포도당을 몸속 곳곳의 세포들이 흡수하여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혈액 속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가 근육세포에 가서는 근육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또 뇌세포에 가서는 두뇌 활동을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등 모든 세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이 포도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혈액 속에 들어있던 포도당이 점차 소모되어 혈당은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혈당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메커니즘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삼시세끼 식사를 해야 하는데 제때 식품 섭취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세포들은 여전히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죠. 근육 활동도 하고 있고 두뇌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소화기관에서는 소화 과정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포도당을 계속해서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농도는 점차 낮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럼 혈당의 정상 범위를 벗어날 때까지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혈당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췌장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혈당이 너무 낮아졌을 때 다시 정상 범위로 높이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글루카곤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근육세포나 간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라는 다당류 물질을 분해해서 다시 가장 작은 단위의 포도당을 쪼개어서 혈액 속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들어가면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의 혈액에 있는 혈당 농도는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엽쌤, 네. 콜라 다 드셨어요? 네, 2시간 전에 이미 다 마시고 지금 혈당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맞아요. 있었습니다. 저희 다 먹고 네. 지금 2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 간식을 먹고 난 후에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 번 더 변화를 측정을 해볼까요, 선생님? 아니 저녁까지도 굶고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콜라 하나 달랑 주시고서 속이 그래도 쓰리네요. 잘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소독을 저도 모르게 소독을 아 따가워 어떡해 나왔어요 어떡해 어떡해요 피가 선생님. 조금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선생님 이 정도면 돼요. 얼마나 과연? 106이 나왔어요. 106이 어머 뭘 더 먹지는 않아. 긴장을 했나봐요 선생님. 106이 나왔어요. 106 나왔어요 106. 어우 괜찮으세요, 쌤? 네, 피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 아까 제가 103이었는데 106 정도 나오면 그렇게 많이 안 맞아요. 오른 것 같아요. 이 콜라를 어쨌든 콜라를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아니 숨만 쉬어도 당이 오르네요. 저는 좀 이 이상하게. 정도는 근데 오차 범위 내에서 생각할 수 있어서 거의 안 오른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까 먹었던 치킨이 지금 올라오나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선생님 소독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엔 제가 복수할 차례입니다. 아. 이거를 저도 소독을 제가 찌르는 건 아픈데 남이 찌르는 건 안 아프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엔 다른 손가락에 네. 소독을 이렇게 해서 찔러보겠습니다. 살살 해주세요. 네, 살살 할게요. 나왔어요. 나와. 과연 138이요. 대박. 어머, 선생님 아까 83이었는데 어머, 55가 더 늘은 거네요. 헐. 선생님 선생님은 3밖에 저보다. 안 올랐는데 저는 그러니까요. 55나 아니, 이 제로 콜라랑 그냥 콜라랑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선생님 뭐가 네. 다르냐면 한번 봐봐요. 네, 여기 지금 식품 표시제를 보면 이 콜라의 성분이 나와 있어요. 저 발견했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 뭐가 다르죠? 제로 콜라는 당류가 0%인데 네, 그냥 콜라는 당류가 27%나 돼요. 맞아요. 27%나 여기 선생님 또 있어요. 탄수화물도 들어있네요. 네, 탄수화물도 여기 8%나 이것도 이상해요. 여기는 당분이 설탕도 들어가고 당시럽도 들어가고 기타 과당이라고 돼 있는데 제로콜라에는 그런 것들은 없고 수크랄로스, 아세, 설팜 칼륨이라는 감미료가 들어가 있네요. 네, 선생님 이게 바로 제로콜라의 비밀인데 이 제로콜라에는 포도당이나 탄수화물이 안 들어있어요. 대신에 단맛을 내는 감미료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감미료 성분은 단맛은 내지만 포도당이 아니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혈당을 높여주기 때문에 네, 선생님 여기는- 혈당이 그렇게 쭉 올라가고 여기는 이거는 포도당이 환원이 안 되는 감미료들만 들어있기 네. 때문에 혈당이 안 올라가는 거네요. 맞아요. 저 이거 하나 먹었다고 지금 55? 네, 55는 55나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진짜. 그럼 저같이 먹는 거 좋아하고 살찌는 친구들은 이 제로콜라를 마셔야겠네요. 네, 기왕이면 이 가당 콜라보다는 무가당 제로 콜라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 감미료도 많이만 먹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들어서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또 깊이 들어가면 감미료 자체도 우리에게 계속 맛있는 당분의 맛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적당히만 마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와,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진짜 이 가당 콜라를 마시고 나서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 뱃속에서 췌장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인슐린을 분비하고 있겠네요. 맞아요, 쌤. 아까 제 설명을 잘 들으셨군요. 영상에 집중했죠. 맞아요. 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가당 콜라를 먹음으로써 혈당이 높아졌는데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저의 췌장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선생님, 근데 고혈당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질병이 현대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5대 질병 중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즘 현대인들은 단 것도 많이 먹고 군것질도 많이 하고 뭐 케이크라든지 초콜릿인지 이런 거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고혈당 상태가 쭉 유지가 될 텐데 그럼 몸속에서 굉장히 나쁜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맞아요. 혈당 범위가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분명히 우리 몸에는 어떤 나쁜 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작용이 어떤 작용이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러 갈까요? 좋아요. 알아보고 싶어요. 고고! 찡! 우리는 앞서서 혈당이 높을 때와 낮을 때의 모습에 대해 배웠는데요. 사실 현대인에게 더 큰 문제는 에너지의 결핍보다는 과잉, 즉 혈당이 높은 것에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고혈당과 당뇨병, 이 두 가지 질환의 공통점은 모두 혈액의 당 농도, 즉 혈당이 높은 상태이고 혈당 조절의 항상성에 문제가 있어 생기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혈당과 당뇨병은 반짝 단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년간 과잉 에너지 상태, 즉 혈당 농도를 높이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했을 때 생기는 병이랍니다. 이런 병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들어볼래요?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단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 호르몬에 익숙해져 버리게 됩니다. 즉, 몸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저항을 하기 시작한다는 뜻인데요. 인슐린에 저항한다는 것은 인슐린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슐린의 약발이 잘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 내성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약에 내성을 갖게 되면 적은 양으로는 약효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우리 몸이 이 인슐린의 저항성을 갖게 되면요, 점점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는데도 이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에는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슐린에 저항하기 때문에 혈당은 떨어지지 않고 췌장에만 피로도가 계속해서 누적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슐린이 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몸속에 있는 세포들은 이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포들은 배고프다고 느끼겠죠? 그러면 아까 혈당이 낮을 때 분비되어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라고 했던 글루카곤이 발동되게 됩니다. 글루카곤에 의해서 혈당은 높아지게 되었어요. 근데 에너지가 세포에게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들은 계속해서 배고프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글루카곤을 분비하게 될 거고 혈당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는데 세포들은 이 혈당에 있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기관인 췌장에 피로가 누적되겠죠? 결국 호르몬 분비 자체에 이상이 생겨버리는 것이 바로 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의 말을 그대로 풀면 소변에서 포도당이 배출되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소변에서는 원래 포도당이 나오면 안 되는데 췌장과 신장 등에 문제가 생겨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죠. 당뇨병에 걸리면 혈액의 당이 끝없이 높아지고 혈액이 고농축된 음료수처럼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고 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상처가 났을 때 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게 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절단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당뇨병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뇌세포는 오직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다른 세포들은 다른 영양소들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뇌세포는 오직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이 포도당이 몸속으로 흡수가 되지 않아 뇌세포가 계속해서 배고픔을 느낀다면 결국에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뇌세포의 손상 위험이 결국에는 훗날에 알츠하이머로 발전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혈당과 당뇨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 고혈당이 정말 몸에 나쁘다는 건 충분히 알겠어요. 그렇다면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최대한 멀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혈당을 높이는 음식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여러분들, 포도당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탄수화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탄수화물이 아예 없는 식품, 즉 물이나 아니면 고기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새삼 신기하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식품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같은 탄수화물 식품이더라도 가지가 짧은 단당류, 이당류로 이루어진 식품이냐, 긴 사슬로 이루어진 식품이냐에 따라서 혈당을 높이는 속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보세요. 설탕, 꿀, 아니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 아니면 이 탄산음료에 많이 들어있는 단당류. 이런 달콤한 맛이 나는 당류는 거의 다 단순당 식품입니다. 가지가 짧은 단순당은 그 가지가 쉽게 끊어지고 혈액으로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쉽게 높이지만 가지가 긴 이 복합당들은 그 가지가 끊어져서 포도당으로 가는 데까지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인슐린 분비도 완만하게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들, 입에 달콤한 식품은 단순당에 가깝고 입에 달콤한 맛이 덜 느껴지는 식품은 복합당에 가깝다고 보시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미 식품을 섭취해서 혈당이 높아졌다면 혈당을 조금이라도 낮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다시피 뇌세포는 온리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소모되는 열량이 꽤나 상당하답니다.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뇌세포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학생인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근육세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육세포는 근육세포의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혈당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식후에는 근육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을 하고 포도당을 다 소모한 후에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태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당 섭취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섭취하는 쌀과 빵 정도는 괜찮지만 그 외에 군것질로 섭취하는 당류는 제한함으로써 우리 몸에 쌓이는 과잉 에너지, 즉 필요 이상의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백질 식품이나 복합 탄수화물 식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혈당을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긴 수업의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이제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나가기까지의 여행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입으로 식품을 섭취하죠. 그러면 그 식품 속에 들어있던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가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포도당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져 소장을 통해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혈액 속에 들어간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우리 몸속 곳곳을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필요한 세포에게 가서 에너지원으로 소모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모되지 않고 남은 포도당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지방세포에 가서 지방의 세포로 형태를 바꾸어 저장됩니다. 즉 살이 찌는 거죠. 살만 찌면 다행이게요. 높은 혈당에 의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익숙해져 버린 몸은
인슐린의 작용에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고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세포들은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즉,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도 분비되기 시작해요. 이러한 췌장의 피로도에 의해 췌장이 고장나 버려서 호르몬 분비가 불완전한 질병을 당뇨병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건강한 혈당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전에 봤던 슬라이드와 똑같은 것을 준비했어요. 건강한 혈당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열심히 두뇌 활동을 하고 또 열심히 근육 활동을 하고 그리고 건강한 식품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내용은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나 배울 법한 꽤나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조금 어려웠더라도 우리가 알아두면 실생활에 적용하기 좋은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니까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점심시간에 제게 와서 질문을 해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줘도 좋아요.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영양 수업 잘 들어줘서 고맙고, 저의 부족한 수업 준비를 위해 기꺼이 피를 내어준 차쌤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더 유익하고 재미있고 쉬운 영양 수업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 뱃속에서 췌장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굉장히 네. 네.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굉장히 유익했어요. 제가 요즘에 단 것도 많이 먹고 군것질도 많이 하고 다이어트는 한답시고 뭔가 계속 노력은 했는데 맨날 실패를 하고 좀 이렇게 고지방, 고당류 뭐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당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내 몸이 진짜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도 생겼고 좀 더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도 건강한 식생활 하시길 바라고, 선생님 네. 다음번에 또 영양 수업 나와주실 건가요? 그때는요 더욱더 세밀하게 계약 조항을 살피고 조건이 마음에 들면 그땐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피부 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점심도 굶기고 이런 건 조금 이건 좀 악덕 아닙니까? 네, 그때는 제가 좀 더 수업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정식으로 네. 수업에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안 났을 거예요. 그래서 몰래 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요. 고단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영양 수업을 통해서 청북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주시고 청북고 학생들이 튼튼하게 훌륭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데 되게 훌륭하신 일인 것 같아요. 그럼요, 쌤 이거 아닌 게 말이 너무